강서구, 갑을병 세 분의 현역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진교훈 후보는 지금 유세를 도느라고 바쁘셔가지고 선거운동원 세 분을 모셨어요. 지지난주에 여론조사 꽃으로 이 지역 가상대가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43.4 대 27.4가 나왔어요. 보니까 병이 제일 뒤처져요. 불만이 많아요, 저도. 그래서 유세차는 갑하고 을만 돌아다니고, 그래서 제가 캠프에다 왜 병에는 안 보내주냐. 자, 병 한정혜 의원의 네. 반성과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저기 보시면 우리가 김태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적습니다. 갑과 을에 비해서. 유보적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13명의 원래 있었던 후보들이 있었는데 그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유보적인 상태인데 이분들이 거의 지금은 마음을 여셨어요. 그래서 회색 색깔로 되어 있는 분들이 정확하게 파란 색깔로 지금 색깔을 바꾸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오와 별이가 아니고 설명을. 자, 그러면 네. 강선 의원의 자랑과 비결을 들어보겠습니다. 저 방금 비 막 많이 오는 와중에 우리 후보와 함께 병에는 안 가는 찐카를 비 맞으면서 타고 그 차가 왜 병에는 안 가는 거예요? 병에도 가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홍익표 원내대표 왔을 때 1시간 홍익표 원내대표하고 한번 탔고요.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진실은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유세차를 운영하는 팀장에게 물어봤더니 갑을병 돌아가면서 하루씩 배치해서 돌고 있다. 갑으로 정해지면 갑 지역만 하루 종일 돌고 그 다음 날에는 을, 뭐 그 다음에는 병. 아니요, 병 이렇게 건너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세균 의장이 종로에 출마하셨을 때예요. 그때 오세훈 시장이 상대 후보였는데 당시 언론 발표로는 지지율이 두 자릿수로 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총선 바로 전날 유세 현장에 갔었거든요. 이번 선거 좀 어렵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때 정세균 의장이 두고 봐. 내일 내가 두 자리로 이길 거야. 유권자를 직접 만나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 그건 맞아요. 실제 만나보면 바닥 민심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바닥 민심은 확실히 있죠. 되게 저희가 바닥 민심을 확실하게 아는 게 사전 투표 끝나고 나서 그 표시를 하거든요. 나가서 이렇게 돌면 하는데 이번 선거는 이상하게 첫날부터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거 해주시거나 차문 열어서 해주시거나 가다가 돌아와서 다시 아는 척 해주시거나 그래서 이건 뭐지? 선거 마지막 분위기에 나오는 그런 현상인데 그게 느꼈습니다. 과거의 총선에 예, 다릅니다. 조금. 그때하고도 다르다. 오늘쯤 들어서 생겼던 불안감 같은 게 뭐냐면 샤이 보수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윤석열 정부가 솔직히 말하면 너무 못하잖아요. 늘 보수를 지지했던 사람이 어디 가서 내가 이 정부를 지지한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그냥 표시를 안 하는 거죠. 창피하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또 숨겠구나. 강서구에 전화 좀 해주세요. 떨어져 본 우리 진성준 의원은 아시잖아요. 바닥 민심이 무엇이라는 게. 네, 확실히 제가 이겼을 때하고 지금하고를 비교해 보면 그때의 반응보다 지금이 훨씬 더 뜨겁고 적극적이다.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면 손을 붙잡고 이번에 꼭 이겨야 된다, 꼭 이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막 절절하게 얘기하고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대한 반감, 저항, 절박함, 절실함, 굉장히 절박하고 절실하다,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제가 선배님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선거를 조금 해봤지만 어쨌든 총선 해보고 4.7 재보궐했고 대선했고 지방선거했고 이번에 구청장 재보궐이잖아요. 근데 이 재총선 때 제가 당선됐을 때 그때 분위기랑 느낌이 비슷해요. 이렇게 가시다가 창문 내려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사실 쉬운 거 아니잖아요. 진짜 멋있는 거는 우리 버스 기사님들께서 안 쳐다보세요. 안 쳐다보시고 시크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가시고, 그리고 가게 사장님들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다 해주시고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해주신 분들께서 정말 투표장에 와주셔야지. 그게 조금 불안해요. 그래요. 네, 총선의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보궐선거가 투표율이 보통. 그게 그게 불안해요. 네. 절대적인 관건이에요. 되겠지 그게 이렇게 제일 생각하시면. 걱정이죠. 네. 투표율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투표 참여 캠페인을 그야말로 본격화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간에 영장 기각이 민심에 미친 영향도 컸을 것 같아요. 엄청 컸습니다. 진짜 엄청 컸습니다. 이제 제 지역에 굉장히 긴 골목 시장이 있어요. 한 500m 정도 되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려면 인사하고 가면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상인 여러분도 어르신들 할 거 없이 밤새 잠 못 자셨다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고요. 정말 잘 됐다고 하시는 분 많았고요. 그런 절실함들이 네, 다 하나가 됐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을 때 저는 화가 나가지고 책상 위에 있는 서류를 집어던지고 나왔는데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게 당이냐 말이지 이러면서 다 등 돌려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럴수록에 더 많은 입당자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라고 하는 여론이 이렇게 일고 있는 걸 보면서 더 많은 지지자들이 함께 힘을 모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같은 당의 동료 의원이 당 대표를 검찰의 아가리에 쳐넣을 수 있는가? 근데 결과적으로는 법원에서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뭐 사필 규정이다. 사기가 그냥 충천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희망이 될 수 있겠다. 저희 지역 사무실로도 입당하러 오신 분들도 좀 있으셨어요. 그 추석날 당일날 입당을 하러 오신 거예요. 오후에 이렇게 남자분 한 분이. 그래서 입당 원서를 이렇게 썼는데 을지역이시더라고요. 저희가 네. 뚜벅이 유세한다고 아파트 단지를 쭉 돌아다니는데 제가 평소에 이제 그 인사할 때 늘 봤던 분이거든요.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처음으로 입당했다고. 좀 뭉클했습니다. 큰 모멘텀이 된 것 같아요, 사실. 네, 큰 모멘텀이 된 것 같아요. 자신은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 건데 사형 선고받았다가 다시 살아난 DJ처럼 그런 길을 걷게 됐죠. 근데 그걸 이제 현장에서 느끼신다는 거 아니에요. 딱 기각되고 나서 웃음이 멈춰지질 않더라고요. 정말 웃음이 멈춰지질 않았어요. 내 그래서 청선도 밝은 빛이 구청장 선거도 이기고 청선도 밝은 빛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로.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정치적 생명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운명, 또 그것이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판사 한 사람의 판결에 맡겨야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그렇지 않고 국회의 권한으로 또 민주당의 의석으로 얼마든지 진압하고 제압할 수 있었는데 이를테면 내부의 반란으로 인해서 판사 한 사람의 양심과 뭐 법의식에 맡겨져야 하는 이런 상황이 저로서는 굉장히 다 마찬가지시겠습니다만은 분노스러웠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까지 처해지는가. 정반대로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폭망한 용사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 소리 못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날 이제 그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의원총회 했을 때 제가 이제 서영구 최고하고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서 선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얘기를 할까 말까. 이게 이제 당론으로 잘 안 모아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또 튀는 거 아닌가. 의총에서의 분위기는 당의 지도부가 강력하게 총의로 부결하자라고 제안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었어요. 평소에 그런 주장을 했던 한 분 정도가 나와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 지탄받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심전심으로 들어가서 부결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결될 것이라고 늘 생각. 그러니까 예, 마음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들어갔었어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할 걸 그랬나? 그렇죠. 막, 예. 근데 들어가서 그게 협박 뭐 이렇게 들리더라도 그냥 얘기를 할 걸 그랬나? 네. 온갖 생각이 다 들었었어요. 도무지 가결일 거라고는 짐작도 못했는데 그런데 김진표 의장이 가결됐다고 발표되니까 한동안 민주당 의석 전체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가 나오니까 저도 당장에 그게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한 3초를 머뭇거렸던 것 같아요. 그 뒤에야 이게 가결이구나. 도저히 못 앉아 있겠대요. 집어던지고 나와서 담배 하나 피고 다시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냐면 검사 탄핵안을 처리해야 됐거든요. 아이고 그때 생각하면 뭐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강서구, 염창동, 등촌동, 가양동, 우장산동, 화곡동, 방화동, 공항동.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분 만났는데 울산에 있는 자기 친구가 저한테 전화해서 꼭 투표하라고 하더라고. 그렇지. 그런 거 중요해요. 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진짜 투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에 계신 분들이 이 기회에 아니 청취자 미국에서 여러분들께서 전화해도 되고 전 세계에서 예, 전화해도 했었던 돼요. 그거 한번 하셔서 더블 스코어로 좀 이기게 해주세요. 더블 스코어. 제가 저 트위터에서 봤는데 강원도 고성에 사시는 분이 자기 친구 중에 강서에서 20년째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친구한테 카톡을 보내요. 야, 너 강서 사는데 꼭 투표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해당 없고, 그러니까 강서에서 이사한 거죠. 나는 해당 없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10사람 잡아놨다 라고 하는 회신을 문자로 카톡으로 주고받는 것을 캡처를 해가지고 SNS에 올렸더라고요. 훌륭하네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요. 예. 이제 진계원 후보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너무 잘해요. 아니 제가 인터뷰 4번 했거든요 연속으로. 할 때마다 일치월장이에요. 정치 DNA가 확실히 있어요. 네, 네, 정말. 네. 좋은 정치인 자질을 가졌어요. 네. 강선 의원님이 매우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김태우하고 상대하기에 너무 아까운 인물이다. 맞아요. 김태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좀 거시기 한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이럴 때는 그렇습니다. 비교가 아니라 대조라고 하죠. 네, 대조할 수가 없다. 네. 예, 예. 유세도 잘한다면서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연설이면 연설, 스킨십이면 스킨십. 진짜 강서 의뢰 19년 동안 어떻게 저분이 그렇게 조용히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진짜 어떻게 감추고 살았는지를 잘 네. 모르겠더라고요. 부모님은 아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어머님께 정치하겠다고 했더니 그래 돈 얼마나 필요하니? 이렇게 풀빵 장사 해가지고 애를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쟤는 내가 품기에 정말 큰 아이인데 드디어 정치한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좀 있더라고요, 진짜. 네. 공무원 생활하느라고 잘 네. 가둬놓았던 그게 봉인 해제돼가지고 막 나오더라고. 네, 정말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그 꽃피는 강서구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네. 꽃받침 이런 거. 약국 딱 지나가면서 약국 이제 들어가서 약국 이제 약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탁 나면서 강서구의 상비약 진겨운입니다. 뭐 이거 저한테는 도통 그런 게 안 안 나오는데. 됩니까? 저희는 합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네. 주머니 받거니. 그리고 이 꽃받침 이거 진짜 안 나오거든요 이거. 이거? 네. 한정희는 주로 한 손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던데. 근데 진교훈 의원은 두 손으로 받쳐서. 그거 박주민 의원 못합니다 아직도. 저도 못합니다. 제가 박지민 의원님 하나 일러줘야 돼요. 이번에 이제 원내수석 부대표가 되시고 우리 의원님들을 강서구에 다 배치를 해주셨어요. 배치를 해주셨는데 저를 강서 을로 배치를 해주셨어요. 제가 을로 배치가 돼 있는데 한 번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캠프가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강서 의뢰 인티리가 좋으세요. 강서 의뢰도 한 번쯤 와주시면 도움이 크게 되시. 지역구에 옆 동네 의원들하고 사이 안 좋은 의원들 많거든요. 많은데 네. 세 분은 사이가 좋은 척하는 거예요? 네, 저희는 좋고요. 네. 옆에 양천하고도 좋고, 네. 네. 다 그 옆에 인천 계양도 좋고요. 저희 다 좋습니다. 부천도 좋고. 그 가불병이 라이벌 의식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감히 제가 라이벌 의식을 어떻게 가지겠습니까? 유난히 사이가 좋은 가불병입니다. 한 가지만 저 질문 드리고 보내드릴게요. 대통령이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뭐 피의자여서 안 된다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진짜 이유가 뭘까요? 글쎄 피의자하고 살고 있는 분이 뭐 만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참 알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로 이재명 대표하고 둘이 만나서 그냥 술이나 서로 마시면 모를까
진지한 얘기를 하면 다 페이스에 말려버리지 않을까요? 만나서 손해만 본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안 만나는 게 아닐까.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득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아, 만나면 폭망할 것 같은데. 본인이 만나는 분들은 다 자기의 뜻대로만 움직일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단 한 사람 어쨌든 안 되는 사람인 것이고 용의 꼬리 뭐 이런 그림도 안 나올 것 같고 피의자 이 얘기는 핑계인 것 같다는 핑계인 것 저희도 같아요. 국회에서 협상을 해보면 상대 정당이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협상이 돼요. 그렇죠. 난 이걸 꼭 해야 되겠으니 이걸 좀 들어다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 이걸 들어다오 해서 서로 주고받기가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하고 싶은 게 없지요. 하고 싶은 게 없는 상대하고 만나서 협상을 할 때 제일 어렵습니다. 아, 싫어. 이래버리는데 뭔 네. 카드가 나올 수가 없죠. 예. 맞아요.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그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토론회를 되새겨보면 당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이재명 대표가 숫자 막 들이대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또. 기억력 너무 좋으시죠. 그 듣건데 유승민 의원을 그렇게 미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공이라고 아십니까?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자, 이 방송이 금요일 날 오후 10시에 나가거든요. 6, 본투표. 7 사전투표. 투표 동료 한마디씩만 해주시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김태우 후보가 총 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자기가 쓴 선거 자금 2억 6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고스란히 돌려받습니다. 40억 원 드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절대로 보전받게 하지 말자. 김태우 후보. 참고로 40억이 아니고 42억이 좀 넘습니다. 근데 우리 후보가 너무 깔끔해가지고 39억 그 8,700이라고 공보물에 놨더라고요. 40억이라고 하지. 그걸 39억이라고 했더라고요. 어쨌든 그거 뭐 애교로 봐달라고 예, 하는 사람인데 집이 오늘 보니까 두 채나 있더라고요. 분당에 있고 그리고 성동에 있고. 근데 강서구에는 집이 없습니다. 예, 전세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아, 나오는 구청장인데 거기 안 살아요? 거죠. 전세 1,000만 원. 근데 네. 강서구에 1,000만 원짜리 네. 전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월세를 네. 낀 거죠. 근데 집은 두 채예요. 성동에 한 채, 성남에 한 채, 아, 분당 두 채가 있어요. 본인의 집이 거기 있고 예, 여기는 1,000만 원짜리 전세다. 네, 정말 특이하신 분이더라고요. 거기서 사는지 안 사는지 사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건 사는지는 좀 확실하지 따져봐야 않아요. 되겠어요. 2020년 총선에 나왔거든요. 본인이 강서구민을 존중하고 강서구에서 뭔가를 해보겠다 생각했으면 그때 이사를 왔거나 뭐 집이 두 채니까 하나 정도는 정리를 했었거나 해야겠죠. 뭐 100번 양보를 해서 2022년 지방선거가 끝이 나고 나면 그때라도 하나쯤은 팔고 제대로 강서구민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강서를 굉장히 우습게 보는 거죠. 이번에 정확하게 좀 심판해야 된다. 투표로 심판하고 진짜 일꾼 진교훈을 뽑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방송이 나가는 오늘 사전투표 혹시 못하셨으면 내일 토요일에 꼭 사전투표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김태우 후보 집을 좀 찾아주십시오. 왜냐하면 관보를 보시면은 8월, 9월, 10월 주소가 다 달라요. 김태우의 집이 어딘지 아시는 분은 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스베이다로 제보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선거 끝나고 결과표 들고 그때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